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과 호환성 있는 사이드체인 테스트 시작.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XRP 레저 블록체인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17일 보도했다. 이더리움 벌추어 머신 스마트 계약, 즉 플랫폼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부분, 혁신해 나가는 부분, 중간에 디파이 누군가 가운데 끼지 않고 자동적인 계약 실행에 의해서 조건이 맞게 되면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 중요한 건 거기에서 현재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나 이더리움 기반의 NFT, 대부분 현재 모든 대부분의 NFT 기반이 이더리움 기반이죠.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어서 속도, 수수료, 그리고 탄소, 이 부분에서 이더리움은 많은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 XRP 레저와 다시 한번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면 처음 개발 초기 때부터 설계 시부터 코딩을 처음 이 개발에 참여했던 처음부터 블록체인이 설계됐던 시스템부터 이 금융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장해내지에 따라서 그 블록체인 팀의 영향력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소식이 나옵니다. 오늘 자, 리플에 따르면 이더리움 벌처 머신 EVM이라고 하죠. EVM과 호환성을 지닌 XRP 레저의 사이드체인 리플의 내부넷에서 가동을 시작했다. 테스팅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은 메인넷에 새로운 기술을 출시하기 앞서서 내부넷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자, 리플의 이날 발표는 EVM과 호환성을 지닌 사이드체인을 XRP 레저 메인넷에 도입하는 3단계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 작업, 2단계 작업은 2023년 초에 실행될 예정이다. 자, 이더리움 벌추어 머신 사이드체인은 2단계에서 비허가형 방식을 채택해 원하는 사람 모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내년 2분기로 예정된 3단계에서 이 사이드체인을 전면 배치할 예정이다. 자, 데이빗 슈월츠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3년 이더리움 벌처 사이드체인을 XRP 레저 메인넷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밝혔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는 2023년 이더리움 벌처 머신 사이드체인을 XRP 레저 메인넷에 연결시키는 것. 세상을 바꾸는 심장이다. XRP 레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CBDC, 이 부분을 통해서 NFT,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자, 모든 문명의 중심지에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물 경제와 실생활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옮겨나가는 부분에 바로 XRP 레저 블록체인이 있다. 이 부분에 이더리움과 병합 또는 연결 과정에 있다는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즉 XRP 레저 전 세계를 바꿔나가는 바로 심장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 사회를 리플과 XRP를 통해서 바로 투자를 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인 리더스에서 이더리움 벌추어 머신 호환 XRP 레저 사이드체인 테스트를 시작한다.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말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외신에서 XRP 온체인 펀더멘탈 기술 지표 긍정적이다. 4분기 지속 상승 가능성. 자, 중요한 건 ODA를 통해서 이미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분기에 무려 900%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이면 끝난 겁니다. 이게 1년이면은 얼마일까요? 천문학적이죠? 사실 연평균 30%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분기의 볼륨이 900% 늘어난다? 근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자, 계속 펀더멘탈을 확장하고 그리고 XRP의 가치는 계속 증가하는데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또는 에스크로 물량의 락업 물량을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죠. 전 세계 거래소와 각가지 지갑들을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 왜? 아직 전 세계의 CBDC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CBDC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로 옮길 수 있는 바로 중심 브릿지 연결 통화이자 중심 자산인 XRP의 가격이 미리 상승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통화 시스템이 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ISO 2002 새로운 규격을 통해서 스위프트의 법정화폐 시스템을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인 CBDC에 옮기는 과정, 그게 도입되기 전에 XRP가 먼저 상승하면 안 되겠죠. 소송이 나와서 누르고, 자, 에스크로 락업 문락으로 누르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누르고, 자, 그리고 인프라를 깔고 어느 기준점이 되면 법정화폐가 끝나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거는요, 법정화폐의 시스템이 땡겨온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크로 시장은 더 크게 파고를 치겠죠.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 시간은, 리플과 XRP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을 바로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인플레이션은 리플과 XRP의 세상을 다가온다. 즉 CBDC의 세상은 리플과 XRP의 세상이다. 다음 문명의 중심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이미 수십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자, 지금 1만 개의 블록체인이 있죠? 블록체인이 각가지마다 연결이 있잖아요. 연결이 있을 텐데요. 나중에는 다 흡수 통합되고, 자, 지금 플랫폼,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에게 다 흡수 통합되고 있죠? 빅테크들에게. 중국의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기타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흡수 통합되고 있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꿔가면서 이걸 다 연결하게 될 겁니다. 연결시키고 흡수 통합을 과정을 거쳐서, 자, 살아남는 그 큰 그림들이 나와 있겠죠. 각 섹터의 1등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원칙은 언제나 유효하다. 그 첫 번째 끝판왕의 주인공이자 바로 혈관이자 심장인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죠. 한국 디지털 아이디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사용, 정부의 계획은 이렇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아이디 도입 후 10년 이내에 경제적 가치가 60조 원, GDP의 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마트폰에 삽입된 아이디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 이제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블록체인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 중간에 디센트럴랜드, 탈중앙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중요한 건 유통 단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통제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의 기업들이 사라지고 직접 통제를 하게 된다. 자, 그 일환이겠죠.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한국도 하나로 묶고 여기에 직접 가운데 중앙에서, 중앙 정부에서 개인들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는, 매트릭스 1, 2, 3 영화 보셨죠? 그 연장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0과 1의 세상이죠. 이미 그 세상이 된 지 오래됐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치의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인 보다 그런 시스템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한국 정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디지털 인증을 통해서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디지털 인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연결된다는 거죠.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신분증을 구현한 한국은행의 사전 촬영에 포함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실제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빼고 어쨌든 중요한 건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 연결된다.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자, 4차 산업이 뭐죠? 참고사항으로 또 언급을 드립니다. 큰 판이기 때문에 제 채널의 이름이 네 번째 혁명이기 때문에 다음 문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5G 들어보셨죠? 통신망으로 전 세계를 묶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서버에다 저장을 해요. 빅테크의 서버에다가 용량이 좀 딸리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기에 바로 파일코인과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어 나가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자,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놈이 나오게 되죠. 자,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자, 그리고 여기에 블록체인, 뭐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세상을 바꿔나가는 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시키고 가운데 직접 각 P2P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통해서 여기서 또한 블록체인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걸러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세상. 자, 대충 그림이 오시죠? 매트릭스 1, 2, 3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날로그가 개인적으로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 더 발전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지구가 아프고 결국 기본적으로 디지털 그리고 IT의 혁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은 해야 되겠죠. 디지털 아이디는 금융, 의료, 세금, 교통 및 기타 분야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 인구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한국 블록체인 기술 활용.
자,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마지막 부분 살펴보시죠. 세계 월드뱅크는 디지털 아이디를 게임 체인저로 언급을 하면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최대 13%까지 증가시키고 비즈니스 비용을 수도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2024년에 디지털 아이디를 출시할 계획이며 정부는 4,500만 명의 사람들이 디지털 아이디를 채택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아이디 갱신을 위해 사무실에 갈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 서비스가 원활해질 겁니다. 정보 서비스가 직접 통제가 된다. 가운데 뭐 동사무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죠. 뭐 국세청도 있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정부기관들이 뭐 45개 중앙부처청, 16개 광역시, 그리고 5개 입법 사법기관, 그리고 227개 여기 좀 확장을 했죠. 시, 군, 구, 동 이런 게 나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이 직접 통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여기 또한 구조조정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연장선이고요. 여기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대규모 거래량 흐름으로 새로운 뎁에 보답할 것이기 때문에 거래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 자격증명 합의 메커니즘보다 더 많은 초당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자, 방금 전에 뭘 보셨나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바로 리플,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과 호환성 있는 사이드 체인 테스트를 시작한다. 이 테스트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 핵심에 누가 있다? 심장은 뭐다? 리플과 XRP이다. XRP 레저이다. 자, 전반적인 세상의 흐름과 매크로,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그리고 지금의 현재, 과거 이 부분을 연결시켜 보자고요. 내년 G20 의장국 인도 기술 중심의 암호화폐 규제가 주요 아젠다이다. 자, 의제로서 기술 중심의 암호화폐 규제가 아젠다이다. 자, 빨리 제도를 만들어. 빨리 법과 규제를 만들란 말이야. 이제 이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G20 준비하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다가오고 있다. 자, 기관 고객 75%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투자 또는 고려. 세계 최대 커스터디 은행 BNY 멜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은 이미 오고 있다. 다만 대중이 인지를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죠? 코인베이스 유럽 지역 사업 확장의 속도를 높인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커런시 그룹, 마스터카드, 나스닥, 그리고 CME 그룹,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 벡트 이미 다 연결되어 있다. 코인베이스 유럽 지역 사업 확장의 속도를 높인다. 각가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역할로서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자, 미국 외신에서 아까 제가 자세히 언급드렸던 한국 정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어떠한 의미를 뜻하는지 직접적인 부분 가운데 게 사라진다. 일본 덮친 인플레의 가을, 버블 경제 시절만큼 물가가 오를까? 이게 정말 큰 의미를 갖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40년을 가는 그 부분은요.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넘어서 40년을 갔던 거는요. 물가가 어떻게도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이 물가가 오른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전 세계에 뻗어있는 엔화 자금들이 막 다 들어오기 시작한다. 금융시장이 흔들거린다. 일본도 국채금리가 튀면 국채시장이 크게 흔들거린다. 일본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엔화는 어디에 갈까요? 그 전에 파운드화가 먼저 지금 흔들거리고 있고 그 다음 유로와 엔화는 어디로 갈까요? 뒤따라오는 달러와 각가지 국제결제 통화와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과 리플의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바로 CBDC의 세상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점점 시계축이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 법원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지지한다. 문서만 1만 1천 건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려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2번 타자, 전세계 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미 쩐주들은 1번 타자들은 들어와 있다. 2번 타자들의 금융기관 투자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마지막 3번은 개인이다. 이걸 주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외국인, 기관, 개인 있죠? 외국인은 타자, 기관은
브로커, 개인은 호구입니다. 늘 바뀌지 않는 공식이에요. 이게 1번이 외국인 타자, 2번이 기관, 3번이 개인 타자예요. 자, 1, 2번, 2번 타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1번은 이미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은 1번 타자와 같은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 세계 쩐주들은 들어와서 계속 응축하고 있다. 자, SBI 디지털 마켓, 시큐리타이즈와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자, 동아시아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싱가포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전 세계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SBI를 중심으로 리플 아시아 맡은 역할이 있죠. 전 세계 인프라를 확장하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BI 디지털 마켓이 증권형 통크 플랫폼, 시큐리티와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유통 플랫폼을 공동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기관 투자자 대상 블록체인 기반 토크나 자생 발행 및 유통을 목표로 한다. 이어 다음 달 토크나 채권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자, 싱가포르에서 증권 및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본시장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SBI 산하, SBI 디지털 마켓이, 즉 싱가포르에서 확장을 한다는 의미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증권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SBI 디지털 마켓은 2020년 싱가포르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암호화폐 발행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시큐리타이즈는 S&P 다우존스 지수와 암호화폐 지수를 추종하는 토크나 펀드 2개를 런칭한 바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프랑스 재무장관 암호화폐 허브 꿈꿔 내년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이 세상은 100%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계세요. 월마트 CTU, 암호화폐가 미래 거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리플과 아마존, 전 세계 1위의 전자상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통과 모든 인공지능과 우주와 많은 부분들에 확장해 나가면서 전 세계 기업들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월마트 또한 암호화폐가 미래 거래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답을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코인에 투자하느냐, 블록체인을 이해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의 현재 가격은 68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은 190만원, 그리고 비트코인은 2,800만원, 찔끔 반등 나오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간밤에 미국 주식가 반등에 나왔죠. 나스닥이 3.43, S&P가 2.65, 다우가 1.86. 현재 아시아 증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42 상승 마감, 상해는 0.13 약보합, 항생은 1.82. 독일, 프랑스, 영국은 현재 상승으로 출발 중입니다. 미국 주식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원달러 환율이 1424원으로서 원화에 대한 찔끔 강세, 그러나 역사상 최고점 부분에 있고요. 달러는 좀 떨어졌죠? 가격이 살짝 떨어졌지만 111.90 고점권에 있습니다. 유가가 84.54달러, 찔끔 떨어졌어요. 현재 지표상이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구나. 중요한 건 큰 변동의 흐름은 없다. 자, 국내 증시 또한 코스피가 1.36, 코스닥이 2.21 반등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잡혀나가고 있지 않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저는 보고 있다. 코인 시장은 그 영향을 받아서 살짝, 아주 살짝 반등에 나오고 있죠. 좀 덜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리플 조금 밀리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중요한 건 미 국채 금리가 거의 4%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변동이 없는 게 미 국채 금리가 4%입니다. 10년물이. 역사상 최근에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자, 1개월을 봐도 최고 수준이죠. 제꼈습니다. 요거 매물대 돌파했어요. 전고점. 그리고 3개월을 봐도 마찬가지죠. 10년을 보면 섰죠. 요게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요게 꺾여야 되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얘가 조금 더 아주 완연히 꺾여야 됩니다. 원달러도 꺾여야 된다. 그래야 코인 시장에, 전 세계 증시와 위험자산 시장에 훈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물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은 매크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만 하십시오. 드비오 그룹의 CEO가 한 말이에요. 시장 변동성은 강력한 투자 전략이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시장 매크로가 정말 시끄러울 때 본래 가치 대비 싸지게 되면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겁니다. 악재가 없는데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빠진다. 기계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매크로가 빠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위에는 100배 이상 열려있다. 내가 사고 40, 70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미래를 확신하신다면, 본인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확신하신다면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매입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